안녕하십니까. 특방농부입니다. 네, 오늘은 2026년 올 한 해 농사 계획에 대해서 지난 1편에서 다 설명드리지 못한 그 내용 중에서 작물별 파종 시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많은 초보 농사꾼들께서 궁금해 하시면서 질문을 많이 주는 그런 내용인데, 수많은 작물들 중에서 전부 다 설명드리기는 어려우니까 이 특반농부가 재배하는 그런 작물을 대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파종의 시기, 이 또한 이 특반농부가 살고 있는 경남 고성지방, 즉 남부지방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1편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봄농사는 중부지방이 남부지방보다 한 10일에서 15일 정도 늦게 시작을 하시고, 반대로 가을 농사는 또 중부지방이 10일에서 15일 정도 빨리 그렇게 시작하시면 크게 시기에서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설명드릴 내용은 계절별 파종 작물편입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 작물별 파종 시기에 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재배하는 작물들의 특징 중에서 어떠한 기후에서 잘 자라는 작물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파종 시기와 그 수확 시기에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기후는 이 봄, 가을은 어떻습니까? 좀 서늘한 기후이죠. 하지만 이 여름은 아주 무더운 그런 시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기후에 맞는 작물을 적기에 파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의 이 설명이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일 먼저 서늘한 기후에서 잘 자라지만, 즉 6월 중순이 되면 말라서 죽어버리는 작물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더 키우고 싶어도 더위에 못 이겨서 말라서 죽습니다. 이러한 작물들은 어떻습니까? 봄, 가을로 심어야 되겠죠. 그런가 하면 아주 무더운 날씨에 잘 자라는 작물들은 여름에 키워야 되겠죠. 그래서 이 특징을 간략하게 작물별로 설명을 드릴게요. 제일 먼저 서늘한 기후에서 잘 자라면서 6월 중순이 되면, 즉 더워지면 말라서 죽는 대표적인 작물이 감자입니다. 그리고 완두콩, 그 다음에 비넝쿨성 강낭콩. 이 세 가지의 작물은 날씨가 더워지면, 즉 6월 중순이 되면 말라서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장마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보통 6월 하순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따라서 이 세 가지 작물은 장마가 오기 전에 수확을 끝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수확을 하려면 뭡니까? 수확을 해야 할 이 작물이 성공적으로 자라야 되겠죠. 즉 감자가 많이 열려야 되겠죠. 잎만 무성하게 자라서는 안 될 것이고, 완두콩 또한 마찬가지로 열매가 튼실하게 많이 열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강낭콩 또한 마찬가지로 많이 열려야 되겠지만 또 잘 익어야 되겠죠. 이 시점을 자칫 잘못하게 되면 감자는 잎만 키우다 말고, 완두콩 또한 마찬가지로 제대로 열어서 연걸기 전에 말라서 죽습니다. 요 강낭콩 또한 마찬가지로 열긴 열었는데 여물지 못하고 말라서 죽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이 감자랑 완두콩 또 비넝쿨성 강낭콩, 이 세 가지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6월 하순이 되면은 장마가 있죠. 장마 전에는 수확을 해야 되니까 6월 중순을 중심으로 해서 이때 수확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때 수확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재배 기간이 90일이 필요하거든요. 90일을 키워야 감자도 굵어지고 강낭콩도 많이 열려서 있고 완두콩 또한 그러합니다. 따라서 6월 중순을 놓고 봤을 때 90일을 가보면 어떻습니까? 최소한 3월 중순에는 파종이 되어야
장마가 오기 전에 수확이 가능하겠죠. 그럼 이것보다도 늦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마 전에 수확을 못하게 되겠죠. 내가 장마가 지나서 나는 7월, 8월까지 키우면 됩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7월, 8월까지 못 키웁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잖아요. 더워지면 스스로 말라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최소한 3월 중순에는 남부지방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면 중부지방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10일에서 15일은 늦게 시작해야죠. 왜? 장마 또한 중부지방은 좀 늦게 시작이 되거든요. 뭐 때로는 장마가 중부지방부터 먼저 시작하는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온은 중부지방이 좀 더 더위가 늦게 오니까. 그러면 중부지방도 최소한 3월 말에는 파종을 마쳐야 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요 작물들은 요 시기에 잘 맞추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특히 감자 같은 경우는 3월 중순에 심으려고 해도 요거는 삭티우기가 되어야 됩니다. 예. 삭티우기를 해서 심어야 최소한 잎이 빨리 올라와서 장마가 오기 전에 감자를 굵게 키워낼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됩니다. 근데 삭을 안 틔우고 이때 감자를 묻어놔놓으면 삭 나오는 시간이 길어지면 재배 기간이 그만큼 짧아져서 감자가 씨알만큼 자라다가 끝나버리죠. 잎만 무성하다가 파보면 감자는 이런 거 씨알 같은 거만 매달리다가 말죠. 예, 다음은 1년에 2번 재배가 가능한 작물입니다. 서늘한 기후인 봄과 가을에 2번 재배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작물이 당근, 그리고 배추, 무, 양배추, 브로콜리. 여기에 비넝쿨성 강낭콩도 가능합니다. 예, 이 강낭콩도 넝쿨 없는 겁니다. 가을에 재배가 가능한데 재배 기간이 짧아지면 다 익지 못하고 그래도 fun장대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가능한데 넣어주면 됩니다. 이 작물은 봄에 최대한 일찍 심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늦서리가 딱 그치면 바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3월 한 중순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늦어도 4월 초순까지는 파종을 마쳐야 됩니다. 당근은 씨앗을 파종하고 나머지 요 4개는 강낭콩도 씨앗이겠죠. 요 4개는 모종을 정식해서 키워야 됩니다. 근데 이 당근이나 배추, 무는 만약에 너무 넓게 심으면 속이 차기 전에 또는 뿌리가 자라기 전에 꽃대가 올라옵니다. 이 작물들은 특징이 더워지면 꽃대가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너무 늦게 심으면 자칫 꽃대가 올라와서 못 먹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양배추나 브로콜리도 봄에는 조금 늦게 심어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가을에는 이것들도 너무 늦게 심으면 알이 차기도 전에 서리가 내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봄에는 3월 초순에서 최소한 3월 중순에서 4월 초순까지는 해야 되고, 가을에는 썰이 내릴 걸 이제 생각을 해야 되니까 당근은 최소한 8월 하순에는 남부지방이 심어야 됩니다. 그러면 중부지방은 어떻습니까? 좀 더 빨리 심어야 되겠죠. 무, 배추도 마찬가지로 남부지방에서는 9월 초순, 9월 중순, 이제 요즘 점점 온난화가 돼 가니까 요 시기가 약간 뒤로 좀 가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양배추, 브로콜리는 가을에 짧아지면 알이 덜 찹니다. 그래서 양배추, 브로콜리, 강낭콩은 8월 말에 이때 모종을 적적해야 됩니다. 강낭콩도 이때 파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익혀내지 못하고 썰이가 내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근, 배추, 무는 봄에 너무 늦게 심으면 꽃대가 올라와서 안 된다. 그 다음에 가을에는 양배추, 브로콜리, 당근, 강낭콩은 너무 늦게 심으면 다 익지 못하고 썰이 피해를 당하게 된다. 그래서 봄에는 요거는 3월 남부지방을 기준으로 늦어도 3월 중순, 요 4가지는 최소한 4월 초순에는 심어야 된다. 요걸 잘 감안을 하셔서 파종 시기를 잡으면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다음은 봄에 일찍 심는 채소 중에서, 그러니까 4월부터 5월 사이에 언제든지 파종해서 키워서 먹을 수 있는 상추, 쑥갓,
같은 이러한 삼채소, 쪽파, 대파, 그리고 시원한 열무김치를 담을 수 있는 열무, 그리고 청경채, 이러한 채소들은 4월부터 5월까지 언제든지 심어서 키우면 됩니다. 대파는 가을에 모종을 심어도 돼요. 쪽파도 마찬가지로 가을에 그때 심어서 월동시켜서 이듬해 6월까지 그렇게 재배가 가능한 작물이죠. 다음은 이 봄에 이제 이 밤 기온이 한 15도 이상 되는 그러한 4월 말에서 한 5월 초순에 심어서 여름에 수확하는 작물이죠. 참외, 수박, 그리고 애호박, 단호박, 맷돌호박, 멜론, 오이, 옥수수, 토마토, 고추, 파프리카 등 이러한 작물들은 보통 4월 말에서 5월 초순에 남부지방을 기준으로 심으면 15도 이상이 될 때 가장 안전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냉해를 입어서 성장이 안 되거나 때로는 모종을 다시 심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외, 수박, 애호박 이런 것들은 조금 늦게 심는 것이 오히려 잘 자라고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서둘러서 심다가 냉해를 입는 것보다는 조금 늦게 심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다음은 봄에 심어가지고 가을에 수확하는 대표적인 작물이 고구마, 땅콩, 가지. 자, 요 세 가지 작물은 최소 120일에서 150일 이상의 재배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고구마도 많이 들고 굵고 땅콩 또한 잘 연결게 되죠. 그런가 하면 이 가지는 봄에 심어서 여름부터 열심히 따 먹으면서 서리가 내릴 때까지, 서리가 내려서 얼어서 죽을 때까지 가지는 무진장으로 따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작물들이 봄에 심어가지고 가을에 수확하는 대표적인 작물입니다. 다음은 여름에 심어서 가을에 수확하는 콩가루입니다. 이 콩가루 작물들은 너무 일찍 심어도 안 되고 또 너무 늦게 심어도 안 되는, 즉 여름에 심어야 되는 작물입니다. 그래서 보통 6월에서 메주콩하고 쥐누니콩 같은 경우는 6월 중순에, 서리태하고 팥은 7월에 심어야 잘 자라면서 열매도 많이 열리고 충분히 익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콩과류들은 충분히 더워진 6월 중순, 한여름이죠. 이때에 심어야 된다. 너무 일찍 심으면 또 서리태나 이런 것들은 웃자라서 잎과 줄기만 많이 자라기 때문에 열매를 자칫 열리는 것을 소홀히 하거나 그 다음에 벌레들이 불필요하게 많이 덤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쥐누니콩, 메주콩은 6월달에, 6월 중순경에, 그 다음에 서리태와 팥은 7월 초에 심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능쿨성 강낭콩, 요놈도 마찬가지로 6월 중순에 심어서 이거는 서리가 내리기 전에 한 11월달에, 10월 말부터 수확을 합니다. 요것들은 능쿨성 강낭콩보다는 좀 더 빨리 하겠죠. 다음은 들깨입니다. 이 들깨는 잎들깨하고 종실들깨로 나눌 수가 있죠. 잎들깨는 4월에 심어서 충분히 들깨 잎을 수확하기 위해서 심는 겁니다. 물론 가을에는 열매도 열리죠. 그러나 종실들깨, 즉 열매 수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너무 일찍 심어 놓으면 이파리만 많이 열리고 그름을 너무 소진을 많이 해서 열매가 소홀히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7월에 그렇게 심어야 튼튼한 열매를 키가 그렇게 많이 크지도 않으면서 충분히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대표적인 가을 재배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가을 재배하면은 대표적인 게 김장배추죠. 그리고 무, 또 같이 김치 담는 청각, 그렇죠. 여기에 이제 쪽파도 있는데 쪽파는 나중에 월동작물에서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이 김장배추나 무는
성장 속도가 요 세 가지가 좀 다릅니다. 제가 단연간 이렇게 키우면서 비교를 해봤는데요. 배추가 가장 성장 속도가 느리고 그 다음이 무고 청갓이 빠르게 자랍니다. 따라서 김장 배추를 보통 남부지방에 9월 초순에 심으면 이제 날이 점점 더워지면 조금 9월 한 중순쯤으로 뒤로 미루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무는 최소한 배추보다는 10일 정도 늦게 심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청갓은 무보다도 10일 정도 늦게 심는 게 좋습니다. 그럼 배추보다는 한 20일 정도 늦겠죠. 그래서 배추를 심고 한 10일 정도 있다가 무를 심고 나서 또 한 열흘 있다가 청갓을 심으면 이 세 가지를 김장 담을 때 아주 맛있는 크기로 잘 자랍니다. 근데 똑같이 심어나면 청갓은 너무 커서 억세지고 무 또한 너무 커집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감안을 하면서 남부지방을 기준으로 9월 초순, 중부지방은 어떻겠습니까? 쭉 당겨서 10일에서 15일 앞으로 가서 8월 중하순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9월에는 언제든지 심을 수 있는 것이 상추, 쑥갓, 청경채 같은 이러한 삼채소들은 9월 달에 심어서 맛있게 드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봄에도 심었지만 가을에 아까도 봄 작물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강낭콩 이것들은 8월 하순에는 최소한 파종을 해서 요거하고 요거는 씨앗을, 요거하고 요거는 모종을 그렇게 심으면 쓰리가 내리기 전에 충분히 키워서 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월동작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월동작물 말 그대로 겨울을 지나서 키우는 그런 작물들이죠. 대표적인 게 이제 채소류에서 시금치, 그 다음에 상추. 이 상추는 이제 겨울철에 먹을 수 있는 것보다는 겨울을 견디면서 봄에 확 빨리 켜서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봄에 5월달에 4월달에 심는 것보다는 훨씬 빨리 커서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월동 상추입니다. 그 다음에 김장 때 쓰면서 이어서 이듬해 봄에도 먹을 수 있는 쪽파, 그 다음에 맛있는 겨울 배추, 봄동. 자, 요거 시금치는 3단계로 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가을부터 가을에 먹을 수 있고 10월달에 먹을 수 있도록 9월에 심어가지고 10월에도 먹고 11월에 먹으면서 즉 추위가 와서 얼기 전에 먹을 수 있도록 심는 게 있고 그 다음에 10월 중순까지 심어서 어느 정도 크면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겨울 내내 캐 먹을 수 있고 봄까지 먹을 수 있는 이러한 시금치를 9월달에 한 번 심고 10월달에 심지 어떤 경우는 요거 3단계로 심어도 돼요. 일찍 먹는 거 하나, 중간에 먹는 거 하나, 완전히 월동하는 거 하나 하면서 9월부터 10월까지 이제 너무 늦어져서 10월 하순이나 11월 추워질 때 심으면 발화를 못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남부지방 기준으로도 10월 중순까지, 중부지방을 기준으로 10월 초순에는 심어야 발화를 해서 월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추도 마찬가지로 가을에 먹을 것은 충분히 9월달에 심으면 되겠죠. 그러나 이러한 월동 작물은 최소한 10월 상순에는 10월 중순까지는 심어서 발화를 시켜 놔야 됩니다. 그래야 얼어 죽지 않고 겨울을 버텼다가 봄이 되면 확 폭발 성장을 하면서 봄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 다음에 쪽파는 9월 초에 심어가지고 키워서 김장할 때 서고 그리고 월동해서 2월부터 다시 5월까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것이 월동 쪽파입니다. 그 다음에 이 봄동은 10월 중순에 씨앗을 파종해서 계속 키워서 뜯어 먹으면서 봄까지 시금치도 그렇고 봄동도 그렇고 봄이 되면은 꽃대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꽃대가 올라오기 전에 이것들은 다 먹고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맞춰서 심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작물이 월동 작물이 마늘과 양파죠. 장장 8개월의 대장정을 이어가는 이 마늘은 남부지방의 경우에는 이제 난지형 마늘인데 이건 9월 말에서 10월 초까지
이렇게 심고 양파는 11월 초에 모종을 증식하죠. 마늘은 씨앗을 심고 종건을 심죠. 그래서 이 마늘과 양파는 10월, 11월에 심어가지고 이듬해 5월 말, 6월 초에까지 가죠. 그래서 우리가 키우는 작물 중에서 가장 긴 재배 기간을 가지고 있는 생강하고, 생강도 매우 긴 재배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또 봄에 심어서 김장철에 수확을 하죠. 아까 제가 설명을 빠뜨린 것 같네요. 생강하고 참깨. 참깨는 봄에 심어서 여름에 수확을 하는 작물입니다. 이건 제가 설명해서 빠뜨린 것 같아요. 이제까지 작물별로 심는, 파종하는 시기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또 이 종류별로 심을 때, 그리고 토양 만들기부터 해서 파종하고 옷걸음 주고 또 재배하고 그리고 수확할 때 자세하게 종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직도 이제 한 2시간가 남았는데 다음 시간에는 토지를,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텃밭을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이냐, 어떤 작물을 전작으로 심고 그걸 수확하고 나서 후작으로 무엇을 심으면 이 토지가 쉬지 않고 효과적으로 쓸 수 있을 것이냐, 그 다음에 어떤 작물을 어디에 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냐, 자칫 잘못하면 다음 작물을 위해서 파내야 되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재배 기간이 긴 게 있는가 하면 짧은 게 있는데, 이렇게 긴 작물들을 불필요하게 많이 심다 보면은 다음에 심고 싶은 작물을 못 심는 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연결을 하는 방법과 긴 재배 기간과 짧은 재배 기간, 그리고 키가 크고 키가 낮은 작물들을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하면 가장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